친하면 친할수록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때로는 솔직함이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솔직함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와도 단 한마디로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살아가며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 말만 하지 말 거라고 후회했던 순간 말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끝까지 감춰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숨긴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존중이며 우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친구 관계에서 반드시 감춰야 할 4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킬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은 한 영혼이 두 몸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정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두 개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미묘한 진실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존재이며 그 독립성 안에서 어떤 경계는 지켜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우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정을 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그 영역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약점과 불안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친구는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이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점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인지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든 의도적으로든 그 약점을 이용하려는 심리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모든 친구에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겠지만 반복되고 심화될수록 다른 친구들은 그를 무의식적으로 불쌍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지 않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미묘한 작용을 합니다. 친구가 당신의 깊은 불안감을 알게 되면 그 친구는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의식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나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미묘한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심리적 기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에게 불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취약점을 모든 이에게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관계나 자신의 약점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약점에는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정, 과거의 실패 경험, 가족 문제, 혹은 깊이 감춰둔 트라우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과 당신의 취약성을 스스로 방어하는 것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친구는 당신을 동등한 존재로 보기보다 돌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정의 본질인 상호 존중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우정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강제로 들춰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스스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기쁜 소식은 나누고 싶은 법입니다.
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해 줄 것이라고 믿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여 순수한 기쁨 뒤에는 알게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현재 힘든 상황에 있거나 당신의 성공이 친구의 실패와 대비될 때 그 감정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친구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자신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과도하게 자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축하는 당연히 할 일이지만 반복적인 자랑이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는 듣는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지만 너는 운이 좋았던 거야라는 식의 미묘한 시샘이나 나는 왜 안 될까라는 깊은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정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정은 동등한 관계에서 빛을 발하는데 한쪽의 성공이 다른 쪽을 압도할 때 그 균형은 깨지기 쉽습니다. 플라톤은 친구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두 영혼이 서로의 성장에 진심으로 기뻐하되 그 기쁨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하를 빌미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친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자랑은 피해야 합니다. 때로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 될 수 있으며 친구의 입장을 헤아리는 섬세함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친구라면 당신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함께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용히 자신의 성취를 즐기거나 친구의 상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당신을 더욱 존경하고 진정한 친구로 인정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는 그들의 순수한 지지와 응원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친구에게 자신의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모든 불만을 털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는 매우 사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불만은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친구에게 털어놓는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불만은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친구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당신과 가족 혹은 연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친구는 이미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쉽게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그 친구가 당신의 가족이나 연인을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우리 남편은 정말 무심해. 나한테 관심도 없어라고 불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친구에게 요즘 남편이 나한테 정말 잘해줘라고 이야기해도 친구는 당신의 남편을 여전히 무심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는 당신의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러한 인식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가족이나 연인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말한 내용을 무심코 흘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도치 않게 말을 옮기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사적인 불만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가 당신의 관계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들거나 당신의 연인이나 가족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독 속에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기보다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과의 문제는 가장 내밀한 영역이므로 외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맡기기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는 당신의 감정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관계의 복잡한 역동과 맥락을 모두 이해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친구의 감정적인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우정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불만은 신중하게 그리고 제한적으로만 친구와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친구에게 상황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명하고 감정적인 지지를 구하는 정도로 그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난이나 심각한 문제점들은 스스로 감내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영역은 순전히 당신과 그 상대방 사이의 문제입니다. 친구를 그 복잡한 관계에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과 친구,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스러운 꿈과 야망을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당신의 열정과 포부를 친구와 나누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친구가 당신의 꿈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때 당신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꿈이나 야망은 때로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당신과의 경쟁 심리나 질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의 꿈이 친구의 현재 상황과 대비되거나 친구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당신이 이루려 할 때 이러한 감정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친구에게 모든 세부 사항까지 공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는 처음에는 정말 멋지다 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당신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인 조언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되겠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가진 직장을 왜 그만둬? 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친구가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자신의 불안감이나 시기심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당신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안주함을 정당화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먼저 실행에 옮기거나 당신의 꿈을 비웃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의욕을 잃거나 당신의 꿈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꿈과 야망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전적으로 당신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꿈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는 그 꿈을 내면에 품고 조용히 키워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친구에게 당신의 노력을 보여주고 진정한 지지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때는 친구들도 당신의 진심과 노력을 더욱 인정하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섣부른 공개는 당신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거나 당신의 꿈에 대한 타인의 불필요한 간섭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아서 적절한 시기와 환경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햇빛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땅에 심겨지면 쉽게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꿈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당신의 노력을 통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는 당신의 친구들도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꿈은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만의 것이며 그 꿈을 어떻게 키워나갈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구 관계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4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불안, 모든 성공과 성취,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불만, 그리고 비밀스러운 꿈과 야망.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영역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친구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정을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지속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우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멀어도 소원해지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때 가능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때로는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의 상처나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이 무엇을 감추든 혹은 무엇을 드러내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공유할지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어루만질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